2023년 9월 18일부터 4박 6일간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 질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총 41개 국가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은 물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까지 총력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윤 대통령의 전례 없는 외교 총력전이 펼쳐진 유엔 총회. 그 의미와 성과를 짚어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는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유엔의 가장 큰 연례 행사로 각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다자 무대의 장입니다. 규모 면에서 여기는 193개국 회원국의 정상이 100명 이상, 많으면 150명 이상 오고요. 정상들이 오지 않더라도 특별 대표 등이 참석을 해서 국가,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무대고, 그런 계기를 활용해서 양자회담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자회의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 총회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 문제와 기후변화 대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쿠데타 등으로 불안한 아프리카 정세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3일째인 20일 18번째로 연단에 올라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후 수차례의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책임, 기여 외교를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 이번 기조연설에서는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밝혔습니다. 개발 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 개발 원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후위기 취약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녹색 기후 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유하고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탄소 연합을 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 계획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마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경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두 나라. 이에 윤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2024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만큼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안보 문제에 관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약속.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안보, 군사 관련 메시지는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이번에 러시아를 포함해서 안보와 군사 분야에 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전달하신 것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기피해왔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의 상당 부분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 요청에 할애하며 총력을 다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틈틈이 릴레이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엑스포가 아닌 연대의 엑스포로 참가국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각국 정상들을 개별 접촉해 한 표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총 41개국 정상들과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면서 부산 세계박람회가 지향하는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 총회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엑스포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 유엔 총회가 아니었으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100여 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 정부 수반들이 지금 한꺼번에 모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촌각을 다퉈서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 또 전략을 잘 세운다면 부산 엑스포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동안 다자회의 무대에서 선진국과 지역 거점국을 중심으로 교류했다면 이번 유엔 총회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정상들을 두루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산마리노, 부룬디, 몬테네그로 등 9개 국가와는 수교 후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 환경이라든가 국가의 규모, 국가의 주요 관심사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 관계에서 엄청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됩니다. 친선 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수리남, 불가리아 등 개발도상국 정상들과도 만났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원전, 방산, 인프라 등 전 분야에 걸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모리타니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는 관련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라는 수확까지 거두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위상을 공고히 했음은 물론 안보, 경제적인 성과까지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과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뭐 장관급에서 협상할 수도 있고 차관급에서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 이하가 협상을 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대통령이 가면 풀리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마패 같은 이벤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찬찬히 신중하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박 6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진 유엔 총회.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 제고와 경제, 안보 분야 협력까지도 도모한 윤 대통령의 다중 전략이 빛나는 외교 무대였습니다.